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정말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세무 전문가, 바로 제네시스 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미TV는 벌써 몇 번 나오시기도 하셨고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제네시스 박을 쓰고 있는 박민서라고 하고요. 평범한 직장인에서 투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 갑자기 질문들이 늘어나면서 세무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세무사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도 책도 출간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세금 트렌드 2025라고 적었는데 말 그대로 제가 1년에 하나씩 세금 트렌드 책을 낼 거고요. 연말에 보통 10월이나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바로 네. 2025년도 개정세법. 이 중에서도 제네시스 박님께서는 또 투자자기도 하시니까 네네. 우리 부동산 투자자의 시각으로서 중요한 사항들을 딱 정리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시행령 개정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항상 나오는 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되게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제가 5개를 좀 골라왔습니다. 세법 개정이 있고 시행령 개정안이 있는데 항상 매년 7월 정도가 되면은 정부가 세법 개정을 냅니다. 일부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연도 초에 시행령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된 법을 정비하고 국무회에 거쳐서 공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금 설명드리는 시행령 개정안은 뭐 거의 그대로 될 것 같다. 나와서 촬영하고 있는 이날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최종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인은 좀 해두시면 좋은데 제가 일부러 이걸 적어놨어요. 24년 7월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 때는 여당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럼 25년 7월에는 여당이 만에 하나. 모르잖아요, 지금. 예. 오늘이 지금 2월 11일인데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그 탄핵 선고 헌재에서 인용 여부가 나올 거라고 해요. 빠르면 아, 벌써요? 2월 말 아니면 3월 초. 그러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조기 대선 네, 만약에. 만에 하나. 예, 그러면 이제 60일을 거의 다 채울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들 선거운동도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관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 세법 개정안을 누가 될 거냐. 아. 전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행령 개정보다도 예. 다음 세법 개정안을 누가 내느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담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시행령 개정안 제가 5개 뽑아왔거든요. 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날 이게 나왔어요. 최종 개정은 한 2월 중에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양이 되게 많아서 제가 5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가주택 2주택자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가 이제 과세가 된다. 투미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가주택이 기준시가가 12억이 넘는 주택입니다. 이걸 2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전세를 놨을 때 지금까지는 과세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세가 될 예정이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12억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좀 요건이 있긴 있는데 이로써 어떤 절세 사각지대가 조금씩 없어진다. 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과세가 되는 거, 세금 내는 거는 27년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싫으신 분들, 만약에 종합과세 돼서 내 세부담이 커진다 이러신 분들은 고가주택 중에서 내가 2주택인데 하나는 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냥 시행령 개정안 나오면 딱딱하다, 뭐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고가주택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떤 걸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요건은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달라져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세대기준 주택수를 다 보는데 이 경우에는 부부합산 주택수만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우리가 상가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과세잖아요. 근데 아직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1주택인 경우에 비고가주택 월세라면은 과세가 되지 않고요.
간주 임대로 전세를 놔도 과세가 되지 않고 부부합산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전세를 줘서 간주 임대로만 있다 그러면은 과세가 되지 않아요. 노란색 칸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나머지 하얀색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채우겠다는 거죠.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고가주택으로 그죠? 다 네. 안 걷는 건 아니고 네. 여기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간주 임대료를 걷겠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죠. 아, 그럼 이제 2주택도 다 걷는 걸로요? 2주택 간주 임대료 비고가주택도 걷겠죠. 아. 근데 그 다음에 뻔한 수순이잖아요. 그쵸? 거의 그거는 100%예요. 시간 문제지. 자, 그러면 6개 중에서 4칸이 이제 채워졌잖아요. 예. 2개 남네. 아. 어디부터 건드릴 것 같아요, 소장님은? 월세 고가 주택? 당연히 월세 고가주택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네. 월세 비고가를 건드리겠죠. 아, 그러네요. 월세 고가 주택 이미 세금을 걷고 있으니 네. 월세 받았는데 세금 내야지 당연하죠. 이렇게 하고 당연하죠. 나중에는 간주 임대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에 되겠죠. 근데 여기는 여기도 좀 많이 걸릴 거예요. 내가 집이 하나인데 나는 다른 데 임차 살고 전세 주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임대소득은 일종의 비과세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고 원칙대로 하시고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덴시스 박님께서 이번에 바뀌는 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흐름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원래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원래 3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도 예전에는 고가주택만 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주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리고 이제 이율도 뭐 1.2, 1.9였잖아요. 올해 3.5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확 걷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어오고 있다. 네, 스며드는 거죠. 그럼 이제 대비를 또 해야겠네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우리가 이제 19년 2월 달에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애들은 하지 마 해서 평생 1회로 줄여버렸거든요. 이제 그걸 다시 한 5년 정도 지난 6년이죠 벌써. 5,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다시 그 평생 1회라는 횟수 제한을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 평생 1회로 혜택 받았는데 이번에 또 요건이 되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도 순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전체 양도 차익이 아니라 부분만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개정이 돼야 된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합리화라는 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거 됐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참고 자료를 바탕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돼요. 그럴 때 이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이 주택수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 비조정 불문하고 무조건 다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청하고 세무서 다 등록하셔야 되고 의무임대 기간 준수 기간에 따라 다른데 다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준시가 임대 개시 당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하고 실제 임대를 하셔야 돼요. 6억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수도권 밖은 3억 이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비과세가 깨진다. 양도차익 10억 중에서 7억을 낸 사람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 굉장히 속상하죠. 이게 굉장히 좋은 아주 파워풀한 절세법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5채 있어도 비과세 돼버리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그 네. 공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안 그래도 제일 중요한 말씀 해주셨었는데 여기 표에서도 있는 것처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면 2년 실거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긴 합니다. 근데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실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왜 내가 실거주 해야 되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나중에 2편에서 따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항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약간 희소식이에요. 우리 양도세 중과 엄청 낮잖아요. 막 2018년, 19년 세부담이. 그런데 이게 이제 중과를 좀 유예시키는 거를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12월 3일 날 그 비상계엄 그리고 이후 탄핵 이슈가 터져가지고 야, 이 상황에 1년 연장이 될까?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고민이 됐었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기획재정부에 계신 그 수많은 공무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챙길 거 다 챙기시더라고요. 겪어보신 분 아니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였던 게 이제 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이제 깜빡하시는 분들, 아무리 양도세 중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는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단기 양도세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8년짜리, 10년짜리 그게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년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을 한다. 아, 이게 약간 좀 희소식이에요. 작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취득세라든가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나온 거고 종부세하고 소득세, 즉 양도세에서 어떤 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25년 6월 4일 이후에 등록을 해야 돼. 아, 그럼 그 전에 등록한 거는 종부세하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혜택을 못 받겠네요, 걔네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기보다 요건이 안 맞아 버리면 못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 건설형하고 매입형이 있는데 건설형은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뭐 집을 짓고 그럴 거 아니니까 기존에 있던 거 매수해서 등록하는 매입형이 대부분인데 6년이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공시가격이 4억에서 2억으로 내려가 버려요. 짧게 하니까 혜택도 제한하겠다 이거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은 제외래요. 이제 저 멀리까지 가야 돼. 2018년 9.13 대책 기억하세요? 네. 9.13 대책에서 1주택 상태에서 내가 조정대상 지역 신규로 취득해버리면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안 돼버리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랑 기회를 맞춰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는 함부로 등록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아마 세부적으로 나올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합산 배제랑 종부세 중과 배제 안 해주는 거는 장기 임대 사업자도 지금도 동일하지 않나요? 지금도 동일한데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이 매년 과세 기준일이잖아요. 비조정이면 또 해줘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조정대상 지역이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 때 비조정이면 어차피 중과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딱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써놨잖아요. 네. 2018년 9.13 이후에 조정에서 취득한 거에 대해서 혜택이 없는 거를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23년, 22년부터 그 당시 국토부 장관님 누굽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인센티브 복원 한다면서.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스텝 꼬인 것 같다. 오히려 앞에 먼저 박힌 돌을 빼내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안 해준다 했었던 예. 대책이 아직도 있다 보니 예. 그런데 얘는 또 조정대상 지역을 또 괜찮아라고 말하면 그래, 앞뒤가 안 그래서 맞아서. 저 제외라는 게 단순히 세제 혜택이 없는 건지 아니면 등록이 안 된 건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서 만약에 내가 임대주택을 6년짜리를 보겠다. 특히 뭐 재개발 같은 거라든지 극초기 재개발 해가지고 좀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 자체가 종부세 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빼는 거란 말이에요. 취득세 빼려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는 등록 막 하시면 안 돼요. 왜 제가 잘 안 하냐면 제가 주택임대 사업자라서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동그라미 쳐주시긴 했지만 네. 아파트는 또 제외다. 당연하죠. 이건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안 풀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저 공시 가격이에요. 그냥 무조건 등록해 버리거든요. 근데 저 공시 가격이 내가 했는데 이미 4억이 넘었다. 그럼 혜택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3, 4월 달쯤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3, 4월 달에 뭐 일단은 어떻게 뭐가 이게 있으니까. 시국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그 와중에 이거 또 나오겠냐라는 게 저는 약간 퀘스천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막 등록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중요 변경 사항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변경 사항은 네. 어떤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좀 죄송하지만 약간 중요도가 살짝 낮아진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하고 지방 중공업 미분양인데 특히 지금 지방 미분양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을 하면은 과세 특례가 있긴 있어요. 종부세도 주택수 빠지고 양도세도 빠지니까 비과세도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1주택자만 해당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2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서울에 하나, 뭐 경기도에 하나.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 예, 그러고 나서 정말 인구 감소 지역에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내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땡 안 돼요.
일주택자. 사실 저도 안 그래도 이 대책 발표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이거 딱 봤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뭐 받으라고 만든 건가 받지 말라고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좀 변명을 제가 대신해서 하자면 힘든 건 알겠는데 또 갑자기 확 풀어줬다가 가격이 확 오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찔끔찔끔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아파요. 지금 응급 상황이야. 빨리 응급실 앰뷸런스 싣고 데려가야 돼. 그런데 아니야. 지금 응급실 갔다가 괜히 힘들어지니까 일단 좀 약을 먹여보자. 약간 이런 것 같아. 1주택자만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 1주택자가 그렇게 추가로 산다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도 있는데 굳이 지방에 뭐 저가주택을 살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 보니 투자를 해보는 사람들, 우리 일명 뭐 다주택자들이 아 이게 저평가 같아. 또 그렇다고 몇백 채 막 이런 식으로 될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뭐 안 돼. 2주택자, 뭐 3주택자 뭐 허들이 좀 주든가 1주택자만 사라고 하니까 이건 뭐 누가 사라고는 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방 중공업 미분양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내가 1주택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샀어. 근데 하필 거기가 인구 감소야. 하필 거기가 지방 뭐 중공업 미분양이야. 아 그러면 그냥 아 감사합니다라고 가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항상 물어봐요. 제가 관련된 조특법 조문 가서 봤거든요. 아직 위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막 뒤져보니까 그나마 최근에 나온 게 이 지도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도권. 인천에 강화군하고 운진군이 있어. 가만 경기도는 가평군하고 연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군이잖아요, 시골. 그 외 나머지는 다 이제 지방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글쎄요입니다.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를 볼 건데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4번째랑 비슷한 결의 네, 내용인 네, 네. 거죠? 네, 비슷한데 약간 여기서 미묘한 뉘앙스하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수도권 준공업 미분양이죠. 저는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지방 준공업 미분양을 했잖아요. 어느 순간 저게 지방이란 말이 빠지고 비수도권이라고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지방이란 단어를 빼고 싶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어감이.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니 계속 지금까지 지방 준공업 미분양했는데 왜 갑자기 비수도권이야? 지방이나 비수도권이나 어쨌든 3이 지방의 정의를 어디까지 하냐에 다르겠지만 그냥 말만 바꿨네. 그런데 이게 얘도 똑같이 1주택자예요. 음. 그리고 날짜가 얘는 25년 12월까지 해야 돼요. 앞에는 26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지방 이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 특례는 없었어요. 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칼럼도 많이 쓰고 했단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근데 얘가 이번에 들어갔어. 이거 조특법 건드려가지고 그만큼 지금 정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필 샀는데 해당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죠. 1주택자이신 분들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장 받아야 돼요. 도장. 계약서에 도장 받아야 돼요. 소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옛날에 감면주택 있었잖아요. 그 조특법 99조 2 예. 거기 도장 다 받아야 되죠. 직인 없으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없으면 끝나요. 확인 도장 받는 프로세스까지 여기 보도자료 다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거는 뭐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시행사에서 분양사에서 됩니다. 우리 지방입니다.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도장 받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그냥 나 미분양 된대. 오늘 영상을 보고서 그냥 가서 미분양 계약했어. 네.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도장 받아요. 관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줘요 하면서 그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해당 지자체장이 그걸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허가를 해줘가지고 뭐 직인을 해주고 뭐 이게 있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거 5가지를 정리를 하면 1번은 절세 사각지대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세 보증 이제 허그도 100%가 아니라 90% 내린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전세 대출 줄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월세 가속화가 지속되지 않을까. 임대차 시장이 좀 하반기에는 좀 불안해지는 게 좀 염려가 되고요. 이미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횟수가 폐지가 됐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나중에 중과 들어가면 세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요. 까짓 거 안 팔지 뭐 하면은 이제 보유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 우리 원베일리 있잖아요, 반포에. 네. 그게 일반 분양가가 대략 한 20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호까지만 58억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38억이잖아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3주택 중과 맞으면 세금 30억입니다.
38억 중에서 집 한 채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팝니까 저거를? 그런데 안 팔면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6년 단기 민간임대 주택 도입은 내용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홀딩하세요. 홀딩. 6월 4일 이후에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데 그 전에 우리 하루 더 쉴 수 있습니다. 예. 대선하면 쉬잖아요. 저게 나오기 전에는 등록 안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고, 우리 지방 여기 좀 정말 미분양 쌓이고 있고 좀 안 좋은데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장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개수를 못 늘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취득세 언제 없앨 건데? 그러니까요. 뭐 이거 백약이 무효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자, 매수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니스 박님과 함께 2025년도 개정세법안들 쭉 주요 포인트들 5개 꼽아서 한번 보았는데요. 희망찬 거를 좀 기대했는데 1번부터 간주임대료, 전세 세금 내는 얘기나 나오고, 양도세 중과 배제는 좋은 거긴 한데 양도세 그냥 중과 없애줘. 아까 얘기하셨던 핵심적인 취득세 중과가 안 없어졌잖아요. 늘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 찝찝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히려 심플한 게 뭐냐면 그냥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걸 똘똘한 채로 하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간주임대로 아무 상관없죠. 중과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를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좀 오래 가져갈 거를 아파트 제외하고 지금 10년 등록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6년짜리도 나오잖아요. 6년짜리 나온 거 보고 6년 아니면 10년 내가 등록해가지고 그냥 2채 정도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갭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 사업자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미TV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자들인데 제니스 박님 역시 투자자시니까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3주택 이하자라면은 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되는지 빨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하나 없으면 나머지 2개 남으니까 둘 다 비과세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팔아도 되는 녀석들이다. 그러면 갈아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저처럼 이제 4주택 이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 없어요. 첫 번째는 보유세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보유세가 뭐 그래도 좀 버틸만 하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서 빨리 월세로 많이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설프게 하나 팔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못 사잖아요. 12% 맞아버리니까. 맞잖아요. 거래 비용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비과세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갖고 계시면서 반전세 그리고 월세로 바꾸시는 게 현금으로 수익에도 좋고 임차인도 그걸 원할 거예요. 고액 전세보다. 그러면 이제 또 염려를 하세요. 보유세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 정권이 교체가 돼서 조계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5년 임기 중에서 1, 2년 정도는 안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도층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정책을 곧바로 피진 않을 거다. 그러다 보면 5년 중에서 한 2, 3년은 내가 버틸 수 있다. 그 뒤는요? 그건 좀 이제 그동안 대응을 마련하셔야죠. 그래서 현금으로 네, 그래서 월세를 받아놔서 우리 세금 보유세를 낼 수 있게끔 버티는, 어쨌든 전세 너도 이제 간주임대료 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잘 고려하셔서 버틸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 임대사업자 관련해서는 2탄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기대가 되신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